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치라인의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치라인의 레이어 관리자는 화면 하단에 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종이가 겹쳐져 있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레이어 관리 창이 나타납니다. 아직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는 상태여도 레이어는 미리 이렇게 많은 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치라인의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레이어 항목들이고요. 자,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필터가 나타나는데 모든 레이어가 있고 사용된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사용된 레이어가 실제로 지금 화면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레이어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레이어에 있는 이 레이어들, 자, 이것들은 내가 만든 레이어는 아닙니다. 기본으로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는 방법과 레이어를 이동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는 상단 메뉴에 자, 새 레이어 추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되는데, 자, 눌러볼까요? 자, 누르면 자, 지금처럼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가 활성된 경우에만 새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모든 레이어라는 건 요거죠. 모든 레이어 이겁니다. 지금 사용된 레이어 항목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데 새 레이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새 레이어 추가하게 되면은 내가 방금 추가한 레이어가 파랗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에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테스트라는 이름의 레이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면은 이 레이어는 자,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새로 만든 레이어는 요소 부분의 카운트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레이어는 만들었지만 이 레이어가 포함하고 있는 객체는 아직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일단은 확인을 하고요. 우리가 만든 테스트라는 레이어를 배치를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 선은 이미 선이라는 레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만든 테스트라는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테스트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개체를 선택했을 때 테스트라고 레이어가 나타나고요. 사용된 레이어 항목에 테스트라고 이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된 레이어 항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어를 삭제하기 위해서 자, 삭제 버튼은 이 두 번째 나타나네요. 삭제를 눌러도 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 레이어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어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소를 포함하는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요 요소들 지우고 레이어 삭제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개체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항목에서 이젠 사용된 레이어에는 없겠죠. 요소가 없을 테니까요. 테스트라는 레이어에 요소가 없을 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선을 그리고요. 레이어를 하나 여기 다시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선이라는 레이어가 아니라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관리자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요소를 선택하고 레이어를 선택하는 항목에서 맨 밑에 보면은 새 레이어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레이어 관리 창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선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자, 이름은 테스트 02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요 레이어를 이 선에 할당을 시켜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테스트 02라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레이어 관리자에서 자, 사용된 레이어에 테스트 02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자, 사용된 레이어를 삭제하지 않은 콤보 버튼을 내려보면은 사용된 레이어에 포함된 요소도 함께 삭제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레이어가 그 하위에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레이어가 포함하고 있는 요소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자, 레이어 이동은 개체를 선택하고
아까 선에서 보여드렸죠. 원하는 레이어 항목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붕을 선택을 했는데 지붕이라는 레이어에 할당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자, 레이어 0번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지붕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레이어 0번에 할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레이어 이동은 선택해서 속성에서 레이어 항목을 변경을 해주셔도 되고, 하단에 레이어 옆에 보면 나타나는 요거 있죠. 객체 선택했을 때 레이어 0번으로 나오네요. 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지붕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 객체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도 보면은 요 레이어 항목에 선이라는 레이어가 나타나네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요 레이어는 레이어 관리자에 자, 여기 체크되어 있는 요 레이어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레이어, 현재 활성 중인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현재 활성 레이어는 선택을 해서 다른 레이어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작업했던 그 레이어 목록이 현재 작업 중인 레이어로 나타납니다. 자, 레이어 버튼 옆에 보면은 요 삼각형 콤보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눌렀을 때, 자, 새 레이어로 객체 이동.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이동을 해줍니다. 자, 해볼까요? 새 레이어라는 게 새로운 레이어, 내가 만드는 새 레이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새로 할당해줄 레이어를 말합니다. 새 레이어로 객체 이동. 자, 그러면은, 자, 어디로 레이어를 이동을 할까 물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레이어 0번을 선택을 해볼게요. 확인. 그리고 0번 레이어로 이동을 해줄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클릭 혹은 엔터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했던 객체들, 지붕을 선택을 했었고요. 이 왼쪽에 있는 벽을 하나 선택을 했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레이어로 이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레이어로 변경하고 나오는 거는요. 지금 이 지붕이라는 객체, 레이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붕 객체에 선택이 됐죠. 0번으로 레이어가 할당이 됐는데 지금 현재 레이어는 뭔가요? 지붕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입니다. 현재 레이어는 여기 체크되어 있는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현재 레이어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레이어로 변경. 그러면은 지붕이 다시 지붕 레이어로 이동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나타나는 선택 영역 활성화라는 거는 약간 번역이 어색한데요. 선택 레이어를 활성화라고 이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선택 레이어 활성화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벽은 벽 로드 베어링 월이라는 레이어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선택된 객체의 레이어로 선택 레이어 활성화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객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객체가 할당된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 레이어는 벽인데 0번 레이어로 아까 변경을 했었죠. 이 0번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변경. 요 객체를 지금 현재 레이어 설정되어 있는 로드 베어링 월이라는 레이어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타났죠? 아치라인에서 레이어를 먼저 맨 처음 생각하고 작업을 하지 않는데 객체들의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딩 메뉴에 예를 들어서 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벽의 속성에서 내가 앞으로 그려나갈 벽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 명령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벽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단에 1적층 두께 380 벽이라는 게 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벽의 이름인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트를 아치라인에서는 스타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별로 벽의 속성이 각각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스타일은 사용자가 추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의 속성에 레이어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벽을 변경을 해볼게요. 벽 칸막이 벽이라는 레이어에 할당이 되어 있고요. 이 스타일은요. 다른 벽을 선택하면 자, 어떤 벽은 로드 베어링 월, 어떤 벽은 레이어 0번에, 어떤 벽은 뭐 다르게 칸막이 벽,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레이어 정보, 레이어 속성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벽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두께 100짜리 벽을 그렸을 때, 자, 이 벽은 칸막이 벽에
레이어가 속성에서 할당이 돼서 그려지게 되고요. 어떤 벽은 그렸을 때, 자, 이 벽은 벽 로드 베어링 월이라는 이런 레이어에 할당이 돼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레이어들은 이 벽의 스타일에서 지정이 돼서 스타일이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둥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기둥이라는 레이어에 할당이 되어 있네요.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요 보 스타일에 대해서는 레이어가 보라는 레이어에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뭐 슬라브, 지붕, 천장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용자가 레이어를 먼저 만들고 원하는 레이어가 있다면은 레이어를 하나 테스트 03이라고 할게요. 구성을 하고 스타일을 만들 때 새로운 스타일을 테스트라고 지정을 할게요. 자, 새로운 벽 스타일을 만들 때 요 해당 레이어를 테스트 03이라는 레이어로 미리 구성을 해놓고 스타일을 생성을 한다면 우리가 그 해당 벽을 그렸을 때 항상 테스트 03이라는 레이어가 사용돼서 객체가 배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려놓은 후에 레이어를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객체 스타일, 뭐 벽의 스타일이든 기둥의 스타일이든 보의 스타일이든 뭐 지붕, 천장, 계단, 난간 다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구성을 할 때 레가 만든 레이어를 할당을 하고 구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는 모든 객체들은 이미 레이어 설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드로잉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스타일에서 미리 선택되어 있는 그 레이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레이어를 어떤 객체든 벽을 그리든 뭐 선을 그리든 지붕을 그리든 내가 만들어 놓은 레이어에 무조건 다 할당이 되면 좋겠다. 보통은 우리가 예전 2D CAD에서 작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죠. 라인을 그릴 때 중심선은 중심선 레이어로 변경을 해놓고 중심선을 그리고 벽체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벽체 레이어로 변경을 해놓고 벽체 선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아치라인에서도 지원을 하긴 하는데요. 자, 편집 모드에 레이어 조절 모드가 그런 내용입니다. 레이어 조절 모드는 아치라인에서 스타일이 할당하는 레이어를 쓰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내가 조절해서 작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조절 모드를 활성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현재 사용 중인 현재 레이어는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하단에 여기 나타나는 테스트 03이라는 현재 활성 레이어에 모든 요소를 모든 요소를 할당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벽을 그렸을 때 테스트 03이라는 레이어에 바로 그려지고요. 기둥을 배치했을 때, 볼을 그렸을 때, 선을 그렸을 때, 그리고 치수를 표현을 했을 때 서로 다른 작업 과정이지만 이 모든 레이어가 테스트 03이라는 레이어에 할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D 그룹들도 배치를 했을 때 이 2D 그룹의 레이어도 테스트 03이라는 레이어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조절 모드를 사용을 하면 내가 레이어를 옮기면서 활성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였냐에 따라서 객체가 그 활성 레이어에 자동 할당이 되게 되고요. 활성을 끄게 되면 객체를 배치를 했을 때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그 해당 레이어로 레이어가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벽체 중심에 중심선을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이 중심선은 별도의 레이어로 따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중심선이라는 레이어로 이 선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심선이라던가 뭐 치수 혹은 뭐 레퍼런스 이미지들, 이런 경우에는 화면에서 중심을 잡아놓고 추후에 선택이 안 되는 게 이제 작업에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된 레이어에서 잠금 부분 있죠? 잠금 부분에서 요 자물쇠를 잠그게 되면 레이어가 잠겨서 객체 선택이
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잠금을 레이어 관리자에 들어가서 자물쇠를 끄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화면에서 빠르게 잠금을 하기 위해서 개체를 선택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게 되면 맨 밑에 항상 레이어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이 레이어 항목에서 잠금 선택하게 되면 이 해당 레이어가 화면에서 곧바로 잠금이 실행이 됩니다. 혹은 자, 지붕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어에서 이 레이어를 잠깐 끄겠다. 그럼 화면에서 바로 끄기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 레이어 변경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어에서 활성 이렇게 하면은 우클릭 메뉴를 통해서도 활성 레이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걷기라고 있는데요. 레이어 걷기는 이 화면 안에서 사용 중인 레이어를 모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레이어에 대해서만 화면에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요. 컨트롤 혹은 쉬프트를 눌러서 추가 선택 혹은 선택 해지 해서 화면상에서 볼 레이어를 레이어 걷기를 통해서 빠르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벽에 배치되는 문이나 창문, 자, 요런 개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벽에 삽입되는 오목면, 우리가 흔히 니치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니치 높이를 한번 1000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어쨌거나 벽에 배치되는 이런 요소들 있죠. 창호, 니치 이런 것들은 선택을 했을 때 레이어가 할당되지 않습니다. 창문도 레이어가 할당되지 않아요. 비활성으로 나타나죠. 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벽에 배치되는 창호들은 벽에 종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도 벽의 레이어와 동일한 벽 레이어의 영향을 받아서 동일한 레이어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레이어를 끄고 3D 갱신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어를 끈 항목은 3D에서 활성이 되지 않습니다. 레이어, 잠금, 그리고 3D 갱신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레이어가 잠겨있는, 레이어가 꺼져있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3D 갱신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2D에서 보일지라도 이 창호들을 레이어를 끌 수 없기 때문에 창호는 생략하고 3D 갱신할 수 없나, 레이어 부분에서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창호를 생략하고 3D 갱신하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아니라 3D 생성 설정에서 창호를 생략하고 확인해서 3D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벽에 배치되는 창호는 그 벽의 레이어를 따라간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어에 대한 기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